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 투자 원칙에 이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직장인 투자 원칙에서 종목을 10개 내외로 분산하고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선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업종 대표 우량주와 지수 레버리지 ETF를 선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레버리지를 선정한 이유는 직장인들의 주식 자금이 적기 때문에 투자 이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며, 시황과 기술적 지표를 잘 알고 투자한다면 개별 종목에 투자한 만큼의 높은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과 S&P 3배를 추정하는 TQQ나 UPR 같은 경우는 강세장에서는 매우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횡보장에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이 한국 주식이고 오른쪽이 미국 주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금을 양시장으로 적절히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60에서 70%를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고, 한국 시장이 좋을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나 코덱스 팡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로 원화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직접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미국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전 세계 1등, 2등 주식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런 주식들은 변동성이 매우 적으면서 강세장에서도 보다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장이 좋을 때는요, 이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거에 투자하셔도 평균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의 2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뉴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막 5%씩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걸 투자하셔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이 오를 적에는 뭐 상실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2차 전지에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에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요. 2차 전지 이 뉴딜 레버리지, 이런 ETF에다가 투자하시면은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직장인 투자 원칙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전체 주식 시황과 기술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기적절하고 냉정하게 결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인 기술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공부라고 하면 이런 기술적 지표들에 대한 공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굉장히 많아서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저도 이런 공부를 많이 하였는데요. 그 많은 지표 중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일목균형표와 MACD, 모멘텀, RSI 지표가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중심으로 주식의 매수 매도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스닥 현재 종합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현재 오늘 시점에서는 코스닥 종합 지수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런 코스닥 종합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MACD가 있고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릭스라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 각각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들이 빨간색, 뭐 파란색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이제 상승한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파란 거는 하락한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스닥을 요 빨간색 MACD가 상승한다는 요 시그널에서 만약에 주식을 매입하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810 정도의 코스닥 그 레버리지를 매입하셨다 그러면은 880 정도에서 그 코스닥 레버리지를 팔았다고 하면은요,
한 달 사이에 약 9%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만약에 레버리지를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18% 정도의 이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시는 거죠. 팔고서 다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사셨다 그러면 840 정도에 사셨다 그러면은 현재 870 이니까 한 30% 정도가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MACD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여기 MACD에 있는 이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요. 요거가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으면은 그만큼 주가의 어떤 상승이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하락의 어떤 시그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하락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줄어들 때 주식에 대한 분할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게 인제 나중에 꺾이게 될 때 이제 파는 거죠. 그다음에 트릭스라는 지표는 요 MA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주 변동이 되는데 이 트릭스라는 지표는 그렇게 자주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MACD와 트릭스를 같이 참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모멘텀이 이렇게 0보다 높은 상태일 때 나타나는데 이때는 주가가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MACD와 모멘텀이 거의 일치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 RSI는 과열이냐 이 주식이 과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갛게 표시된 거 있으면은 상당히 과열권에 진입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열권이 만약에 꺾일 때쯤에 어느 정도 주식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을 시기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좀 돌아와서요. 세 번째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은요. 긍정적, 부정적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전체 주식 시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체 주식 시황은 종합지가지수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로 전체적으로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대한 대세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요, 전체적인 시황이 안 좋으면 그 종목은 상승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면서 전문가들 간에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주식 채널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향후 전망을 잘 맞추는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시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상승한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동조되기 쉬우며 주식을 갖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하락한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동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젠가는 주식이 떨어질 거야 이런 거를 막연히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렇게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시황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4, 5년간 여러 전문가들을 지켜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놓은 분들이 제가 좀 신뢰하는 분들이고요. 저는 주식을 매도할 때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참조해서 투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을 위한 투자 원칙과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내 향후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주식 매수와 매도에 대한 판단을 도와드리는 짧은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 전문가의 시황 의견과 우량주 및 지수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기술적 지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